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권성동 의원도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대통령의 임기를 2년 6개월이나 남겨두고 뭐 벌써부터 어떤 차별화를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임기는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 임기를 동안에 이렇게 만든 것도 대통령 탓이고 대통령 그다음에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도 권성동 의원도 대통령 임기 말 정도이나 그렇게 해야지 차별화를 해야지 뭔가 정치적인 뭐 승계자로서 어떤 뭐 선거를 준비할 거 아니냐. 근데 거의 정권 말기 정도의 지지율이 나와버린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차별화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김종혁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 지금 계속 네, 저도 고정 보고 게스트에 있습니다. 나오고 네.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뭐 차별화를 임기 말에 가서 하세요라는 말은 그러면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 지지율이 낮고 이러한 걸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럼 그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아니 잘해서 뭔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왜 차별화를 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니 그거 진짜 그때부터는 진짜 미친 전략이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뭐 못해도 한 3-40% 나온다. 그럼 그런 말도 약간 설득력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40%일 때 이것도 엉망이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20%에 지금 만족을 솔직히 30% 나오면 네. 급상승했다고 생각할걸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40%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실은 진영에 대해서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대통령실이 과연 진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나?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거예요. 본인도 그 안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정당으로 왔잖아요. 이 정도일 줄 몰랐겠죠. 근데 와보니까 야 이건 진짜 안 되겠다. 근데 차별화를 하지 말란 건 진짜 같이 죽으란 얘기예요. 물에 빠져서 그냥 같이 그냥 손잡고 가서 죽어라. 손 놓고 있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오히려 지금 손을 놔야 돼요. 내려가는 타이밍이 새로 내려가는 타이밍인데 아예 올라오면 손을 잡겠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제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치를 잘 해야지만 어떤 진영에 대한 이게 있는데 제가 봤던 진영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으세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쪽으로 오셨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오셨어요. 어디든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 저는 진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진짜 저는 뭐 제가 친윤 쪽 인사들은 잘 모르고 서정욱 변호사님하고만 친한데 네. 나머지 뭐 예를 들어 친한계라고 하시는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이랑 대부분 다 친하니까 근데 진짜 대통령실이 문제다. 조금만 정치를 잘하면 솔직히 봐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지율이 그렇게 막 급상승하지 않잖아요. 네, 네. 아니 이 정도 상황이면 50%가 넘어야 정상이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용산에서 잘하면 아니 기존에 하던 것처럼만 하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인 무게감이 조금은 덜어질 텐데 어깨의 무게가 좀 덜어질 텐데 지금은 솔직히 악정부터 한다는 느낌이에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움이 많이 크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잘하고 싶고 뭔가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길 바랄 텐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집권 여당이어도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나 뭐 요즘 보면 의석수가 너무 딸리니까 이거